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짱구 황금비팅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고 지금 콱 막혀 있으니까 우리 협찬 받은 거 좀 먹으면 안 될까? 당연히 되죠. 짜잔! 제갈량님, 근데 이거는 목소리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당연히 목마를 때 이거 먹으면은 목소리가 좋아지겠지. 근데 얘 특효약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가 원래 장애 활동이 원활한 사람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너무 바빴잖아요. 너무 바빴어. 그러니까 약간 좀 화장실 못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채소 습관, 야. 풀무원 채소 습관을 딱 먹은 다음에 진짜 방구가 막 뽕뽕뽕뽕뽕뽕 나오면서 화장실이 되게 원활해진 거야. 소나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또 엔진을 또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방구가 자주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채소 습관, 풀무원 채소 습관을 먹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여기 해야죠. 써있잖아. 원래 이렇게 방구를 잘 끼는 편이 아닌데 어제 상담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뿜뿜거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민감하게. 냄새가 안 났죠? 냄새가 안 독한 나요. 냄새는 안 나면서 방구만 퐁퐁퐁퐁 나온다는 거는 방구를 자주 끼면 나오잖아요. 왜? 똥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 잘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와. 이 풀무원 NFC 착즙 공법이라 그래서 이 공법 자체가 과체류를 압착 방식으로 짜서 본연의 맛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은 게 이게 특징이에요. 네. 본연의 맛만 나오면 안 돼요. 본연의 영양소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겁나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 나 케일, 네. 녹즙 이러면은 좀 맛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맛이 새콤, 달콤, 상큼했어요. 맞아요. 아니 사실 이것 때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네. 방구가 안 나오던 게 나오니까 아직도 방구 냄새야? 대신 냄새는 안 나요. 냄새 안 나는 그 방구? 소리만 나. 뿡뿡. 네네. 그것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뿡뿡뿡 이렇게. 통화 자동차.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효과가 바로 몇 시간 만에 나타나는 이 착즙. 전 진짜 제가 웬만해서 영양제도 안 먹고요. 네. 이런 착즙 안 먹거든요, 진짜. 네. 맛도 있는데 네. 맛있어서 어제 3개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바로. 저 네. 요즘 변비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을 샀는데 약이 28,000원인데 배만 아파. 오. 배변 활동이 안 돼. 근데 그렇구나. 이 착즙은 네. 정말 바로 소식이 왔어요. 네. 우리 나이에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착즙입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님들 변비 있으시거나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제갈량TV에 방문해 주시면 상담을 하러 오시오.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도 이걸 드시러 중요한데요. 그렇지. 저희 제갈량TV에 풀무원 채소 습관이 비치돼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장이 안 좋으면요 여자들은 피부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그쵸? 저 그 얘기하려고 아주 했어요. 직격탄이야. 그렇기 혈색이 때문에 달라져요. 네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셔서 피부에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시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계시다면 풀무원 녹즙 채소 습관을 드셔보세요. 오늘은 백제 건국의 발상지 조선 최대의 시장이 있었던 송파, 그 중에서도 잠실 근린공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2호선 잠실 세내역 바로 앞에 있는데요.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사이에 탄천을 끼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잠실하면 지난 8월에 잠실 미성 크로바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 분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청약 경쟁률이 무려 631.6대 1을 기록한 대단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청약 로또 이제 10억 로또라고 해서도 유명했고 실제로 여기가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이 등장한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올해 네. 처음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송파구 쟁쟁한데요. 엄청납니다. 벌써 네. 기록부터 시작하네요. 우리 4인 가족이 만점이 69점이잖아요. 네.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청약 가점 84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그렇죠. 무려 15년 동안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6인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애기 3명 이상 낳아야 되고요. 노부모 봉양을 다 해야 되는 그 점수가 15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장인이나 장모님도 모셔야 되는. 네. 이래서 이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 청약 가점 84점이 나오는데 무려 이 청약 가점 84점이 나온 단지가 잠실 르일이었습니다. 네. 송파의 인기. 네. 이 인기가 지금 강남 3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지금 2위냐 3위냐 막 순위를 좀 바꿀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또 가격대를 찍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응. 지금 뭐 먹고 있어?
계속 이제 아직도 영혼이 가시지 않았어. 계속 마시고 저 있어. 변비 치료제여가지고. 얼른 설명을 해야지.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네. 바로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네. 와. 지금 여기 경치가 네. 바로 이 송파의 지리적인 여건을 싹 다 보여주는 위치인데요. 네. 피디님 한번 저희 뒤쪽으로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와. 잠실 주경기장 보이시죠? 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단에 바로 자양동이 펼쳐지고요. 네. 그 좌측 서쪽으로 해서 강남구 삼성동. 네. 지금 여기 잠실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대단위의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네. 워낙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바로 이 현장인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잠실 주경기장 마이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대차 GBC 또 코엑스에서 삼성역 사이 지하와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9월이죠. 다음 달 10월에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네, 그래서 잠실동 하면 롯데타워를 비롯해서 랜드마크가 롯데타워는 사방에서 다 보이죠. 얼마나. 서울시내 전체에서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미 뭐 2호선, 8호선, 9호선 역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강남 삼성하고 대치동에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잠실동은 주요 일자리와 주변의 아파트들 한 28,000여 가구가 되죠. 이미 강남 3구 중에서도 지금 잠실이 이제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아까 말씀하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다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잠실은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잠실은 1970년 이전에는 똑같이 논밭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논밭이었다가 197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1970년대 영동 개발에 앞서 한강 수면 매립을 하기 전까지는요. 네. 사실상은 한강이 저 정도의 폭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양동 쪽으로 붙은 신천강이 있었고요. 가락동 쪽으로 붙은 송파강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1925년도에 우리가 을축년의 대홍수까지 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거슬러 되거든요. 올라가야 됩니다. 자연재해가 만드는 이 한강의 물길도 따라 다르지만 밑에 송파강으로 형성돼 있던 지류를 메꿔서 수면 매립을 약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75만 평의 대단위의 매립지를 만들어서 지금의 이 잠실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실 지구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에 70년도에 잠실주공 1단지를 비롯해서 1, 2, 3, 4, 5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네, 잠실에. 맞아요. 네. 그 잠실주공 4개 단지는 엘스, 리센츠, 트리시움, 레이크 팰리스로 개발이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거는 가장 입지가 좋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가 남아있습니다. 맞아요. 네. 잠실의 대장주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피디님 그래서- 잠깐 오른쪽 네. 한번 보시고 저희 저기 나와 설명 좀 있네요. 해드릴게요. 네. 바로 엘스거든요. 이 잠실에서 강남구 삼성동에서 탄천을 넘어서 넘어오면 바로 나오는 엘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 동측으로 쭉 리센츠, 파크리오, 트리지움, 트리지움이 먼저입니다. 네. 파크리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까지 펼쳐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잠실 르엘 네. 분양까지 난리가 났던 네, 네. 아직도 도시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도시 정비할 만한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르엘 말씀하시니까 르엘 바로 옆에 진주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는데요. 네. 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난 7월에 분양권이 무려 38억에 거래되면서 이제 40억의 탈환을 앞둔 잠실의 집값이 이제는 거의 40억대에 육박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 신축 아파트의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40억 클럽에 네. 당당하게 들어갔다라고. 네,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2025년 7월에 왜 이렇게 7월에 다 높게 거래되니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는 9평이 42억 2,700에 거래되면서 4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말씀 좀 그렇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네. 잠실주공 5단지는 용적률이 138%로 네. 평균 대지 지분이 23.4평이에요. 네.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36평을 36평으로 재건축할 시 환급금을 4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받는다 합니다. 네. 우와. 그 이유는 네. 바로 네. 기존에 이제 15층이잖아요. 정말 메모드급입니다. 향후 70층으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환급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나이로 따지면 48살이에요. 맞아요. 네, 1978년도에 입주할 당시만 해도 사실은 반포든 잠원동이든 압구정동이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이 2025년도에 한강변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60층, 70층을 논하고 네. 있으니 네. 한강변 라인에 정말 이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대변신을 네, 네. 이룰지 네. 정말 기대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그러니까 1, 2, 3, 4, 5단지 말씀드렸는데 이 4개 단지
단지 이미 입주했다고 했잖아요. 4개 단지가 이제 집값이 거의 30억대가 훌쩍 넘었으니까 상전 벽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운데 잠실주공 5단지 아직도 개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에 70층까지 지어진다고 하면 잠실에 정말 메머드급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 오랫동안 견딘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송파 같은 경우가 강남 3구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거든요. 약 네. 65만 명인데요. 강남구가 56만 명, 그리고 서초가 41만 명 정도 됩니다. 네. 65만 명이란 인구수는요, 전주시, 네. 웬만한 자족도시의 전체 인구수와 비슷한데, 맞아요. 추후에 잠실 주공 5단지부터 해서 아직 재건축이 안 들어간 단지들까지 네. 대규모로 또 유입되는 인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정도의 네. 이제 인구수로 네. 거듭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잠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말해서 이제 잠실인데 최초에 63년도에는 성동구였거든요. 네. 그리고 75년도에는 강남구로 갔다가 79년도에 강동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 네. 확장이 되면서 송파구가 된 건데 이 송파구 안에서 잠실동부터 해서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그 안쪽으로 또 더 많은 구들이 있지만 저희가 좀 앞쪽에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구들이 한강변을 해서는 다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을 마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었던 반포동이나 잠원동하고 또 비슷한 맥락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2009년도에 입주한 이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가 하면 잠실 주공 5단지처럼 네. 아직도 도시정비에서 중부 능선 정도까지만 온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입주 격차가 20몇 년이 난다라는 거. 네. 이게 또 계속해서 반복돼서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는 네. 도시재생의 이 현장이 바로 또 네. 송파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우리가 잠실의 아파트 28,000여 가구가 되는데 이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진행하거나 이미 입주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이런 네. 단지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값이 뭐 40억이다 뭐 30몇 억이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약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는 가고 싶다. 가고 싶긴 한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잖아. 부족하다. 네. 많이 부족하다. 네. 오늘 이 잠실에 우리가 지금 마이스부터 시작해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 28,000가구에 대한 분양가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될 애들이 잠실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쫓겨났어요. 어떻게 여기 말하는데. 사유 건물이라고 조망도 사유지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근데 네. 아까 진짜 조망이 끝내주더라. 그렇지. 그냥 한눈에 쫙 다 내려다 보이는 게 강북까지. 근데 조망은 이제 조금 네. 이제 끝내고 빨리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합시다. 자, 쫓겨나면 네. 쫓겨난 대로 할 말을 다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까입시다. 그럼 이어서 할게요. 네. 이 잠실주공 5단지가 우리 제갈량님께서 일반 분양이 1,700여 가구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존 세대가 3,930세대에서 6,491세대로 1,700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제가 부평이 42억 2,700에 거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8개월 전이죠. 올 1월 달에는 얼마에 거래됐는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29억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저가가 29억에 거래되면서 무려 와우. 8개월 동안 13억이 올랐습니다. 네, 네. 진짜 메모드급이죠. 그래서 그렇죠. 요즘 네.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이 너무 속이 타실 것 같은 게 맞아요. 이게 집값을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고 공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안 나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아도 정말 네. 빨리 뛰어가서 뭔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불안하실 것 네. 같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실에 지금 쟁쟁한 아파트들은 넘사벽이잖아요. 우리가 웬만큼 직장 생활해서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와야지만 더군다나 토지거래 허가제잖아요. 허가 그렇죠. 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거의 뭐 전세 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현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잠실에도 뭐라 그럴까요? 숨겨놓은 보석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송파에 숨어있는 재개발 3인방이 있습니다. 잠실 본동과 삼전동 그리고 석촌동 이렇게 3개 동에 노후 저층 저밀도의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실의 아파트 막 40억대 50억대 하는 이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을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요. 네. 위치 확인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청담대교로 넘어오면 강남구, 삼성동에서 탄천 넘어오면 거기서부터 송파구 잠실동이 시작이 되고요. 잠실대교 넘어오면서 잠실역 나오잖아요. 네. 그 잠실역에서 석촌호수를 반으로 쫙 가른 데가 바로 송파대로입니다. 그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잠실동, 삼전동, 여기가 왜 그래?
아니 여기가 봐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 너무 위험해. 이거 구청에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다 빠질 나이 알려줘야 돼요. 나요. 세상에 네. 짱으로 또 발령기까지 해주시고 아우 대단해요. 네. 그리고 네. 석촌동, 네. 송파동까지 이 많은 저층 빌라 주거단지들이 또 한강변 앞쪽으로 쫙 다 펼쳐집니다. 맞아요. 네, 네.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지는데요. 네. 이 지역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83년도부터 3호선, 4호선 개통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5호선 개통하기 전까지는 송파가 교통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96년도에 8호선 개통하고요. 그 이후로 9호선까지 개통하고 나서는 말 그대로 강남이 갖추고 있는 이 교통 쫙 우물정자. 네, 송파도 드디어 우물정자 라인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네. 어디로 이동을 하든 2호선이든 8호선이든 9호선이든 도보로 한 15분 거리에 지하철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강남구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지역들을 많이 선호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 6, 7억짜리 그러면은 저층 빌라 주거단지로 이제는 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해야지. 우리가 거길 이제는 가야 우리가 돼. 거길 가야 될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도 잠실에 이 우수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어지고 지금 대치동하고 삼성동하고 가까운 이 잠실의 우수한 그 입지를 내가 섭렵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적은 돈으로 할 수 적은 있는. 돈으로. 적은 그래서 돈으로 투자할 네. 수 있는 네. 그곳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 당장. 예, 지금 와, 우수한을 아까 몇 번을 썼어요. 나 혹시 송파 구청장으로 나가실 아니, 예정이십니까? 아니, 제가요, 우리 친절한 혜성씨가 저희가 오늘 잠실편 한다고 하니까 어떤 팁을 주셨냐면, 방개잠이라는 방배, 그 다음에 개포, 개포, 잠실, 잠실. 서로 싸운대요. 누가 더 잘났냐. 그런데 이제는, 이거 순서대로예요? 방개잠, 그동안 방개잠. 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일단 잠하고 걔는 이미 바뀌었어. 그래서 그죠? 잠방개가 아닌가. 잠방개. 잠실, 방배, 개포.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잠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예, 개발 호재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삼성하고 대치하고 맞붙어 있는 이 잠실의 우수한 입지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잠실은 개포와 방배급보다 좀 한 급 더 높아지는 더 우수한 지역이 충분히 이미 된 건가요? 아니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네네. 자, 이제 고고싱 한번 해보시죠. 네네. 그러면 송파 3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한번 가봅시다. 도착했습니다. 아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잠실의 쟁쟁한 아파트들을 이제 구경했잖아요. 그 네. 쟁쟁한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송파 잠실 권역의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인 지금 삼전동에 왔습니다. 잠실동 바로 옆에 삼전동이고요. 옆으로 석촌동, 송파동이 펼쳐지는데 지금 삼전동 같은 경우는 A, B, C 블록에서 삼전 상지구, 삼전 하지구 원래는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다가 민간주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전동 하단은 실제로 지난 2025년 7월에 대신 자산신탁과 MOU를 맺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잘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다가 민간주도 도심 복합개발을 한 이유가 민간주도 도심 복합개발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올해 생겼잖아요. 2월 네. 7일 날. 그렇죠. 예. 민간 도심 복합개발로 하는 이유는 모아타운에 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아주 높습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최고 700%까지. 네. 그래서 예. 이 삼전동이 기존의 모아타운으로 할 경우에 4,800여 가구로 지어질 그렇죠. 예정이었는데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하면 한 1,200세대 정도 늘어난 그렇죠. 거의 약 6,000세대 맞아요. 정도 지어질 것으로 기대를 또 하고 엄청난, 계십니다. 6천 세대면 어마무시한 거죠. 엄청난 네. 대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실 본동, 삼전동, 그리고 석촌동 여 일대 빌라가 약 2만여 가구가 됩니다. 네. 근데 이 2만여 가구가 지금 뭐 전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2만 가구가 기존에 있는데 네.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서 몇천 세대씩 늘어나면 2만 세대 이상 지어질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를 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미 또 여기도 가격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어느 네. 지역이나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동의서 진구하는 절차부터 해서 네. 뭐 인력식이 뛰기는 하는데 사실상 민간 주도
도심복합 사업은 네. 아직까지는 공공이 주도했던 도심복합 사업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네. 이 사업 유형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올해 한 10월 정도 이때 이제 서울시 조례가 별도로 나온다라고 하니 지금 현재로서는 역 반경 네. 350m. 예전에 이제 원형으로 해서 350m였는데 스퀘어 형식으로 350m다 보니까 네. 더 많은 범위에 이 지구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 700%의 용적률이라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기존에 또 모아타운으로 추진했었을 당시에도 노후도가 블럭별로 60% 이상씩 다 맞았었어요. 맞아요. 네. 네, 높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 그러니까. 건축물들이 너무 양호해요. 그 네. 노후도가 20년 우리가 이상이잖아. 철근 콘크리트 30년이 아니라 네. 20년 이상이라서 그래요. 사실 양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호한 상태로는 신통이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을. 그런데 이제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네. 노후도를 20년으로 완화시켜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20년 이상 60%면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거의 70%가 넘어요. 보기에는 좀 얼마 안 돼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왼쪽에 네, 보면 이름 자체가 빌라트. 요즘 이 빌라트라는 명칭 잘 안 쓰거든요. 네, 네. 예전에 맨션 다음에 나왔던 게 이 빌라트라는 그렇죠. 건축물 명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네. 보면 뭐 벽돌조만 해도 최하 그렇죠. 25년 이상은 돼 보이기는 네. 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삼전동도 그렇고 바로 옆에 석촌동도 그렇고 잠실 본동도 그렇고 구획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도로가 일단 넓잖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빌라들이 접한 도로가 거의 6m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넓고 빌라들도 한 20년 그 좀 넘은 빌라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재개발을 할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노후도나 그 요건이 맞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저 앞으로 한번 봐주시면 이 빌라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8m 도로가 접한 곳들은 상가들이 또 꽤 활성화가 있어요. 엄청 네, 잘 돼 맞아요. 있어요. 상가 주택들이 네,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건물들 소유하고 계신 그 소유주분들께서는 일부 이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죠. 예. 네. 삼정동도 상단하고 하단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양호하고 앞에 이제 상가들이 많이 네.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상가 가지신 분들은 반대를 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가까울수록 더 가격이 높이 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월세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처음에는 아까 1월에 29억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을 것 같아? 더 쌌잖아요. 네. 20억도 안 됐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조금 더 얘기하면 빌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앞에는 그런 것들은 보통 30억 이상, 40억, 많게는 막 100억도 간단 말이에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전용 84가 이제 40억을 찍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잠실이 어떻게 보면 잠실이 메인이잖아요. 네. 잠실의 그 주요 아파트 가격대가 향후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6, 70억까지 내다보고 네.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실거래가는 38억이 넘어갔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삼전동이나 석촌동, 잠실 본동에 있는 이 소유자분들께서도 상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상권은 아니잖아요. 그냥 상가 주택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1+1을 받는다. 그러면 아파트가 한 40억씩 두 개 받으면 유치한 차가 앞에 아, 있는데 네네. 너무 귀여워요. 안녕 애기들. 안녕. 아 근데 애기들이 진짜 많네요. 네, 애기들이 많아요. 네. 오랜만에 애기들 많이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집값만 얘기하다가 애기. 네, 그러니까요. 애기들이 많은 만큼 젊은 맞아요. 분들이 연령대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건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양질의 일자리가 주변에 근거리에 맞아요. 있고 맞아요. 중요한 거는 2호선, 8호선, 5호선, 네. 9호선까지 5호선도 있냐? 5호선도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네. 송파동까지 가면 5호선까지 네, 연장이 네, 네, 되는데요. 네. 워낙 이게 촘촘하게 지하철 아. 노선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 또 살기 좋고 근데 네. 이 지역에 이제 초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사시는 저층 빌라 주거단지의 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예. 그래서 상가주택 얘기 조금 더 하면 아직도 상가주택 얘기하십니까? 왜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의 규모가 커요. 상가주택들이 음. 거의 한 50평 이상, 뭐 네. 6, 70평 이렇게 돼 네, 보이는데 한 70평, 5층짜리 80평. 건물이잖아요. 네. 이런 건물들이 왜냐면 잠실 지구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방배동이나 네. 또 어디였죠? 네, 서초동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반포동도 그렇고요. 다 블럭블럭. 네, 블럭블럭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50평 이상. 100평. 그래서 이렇게 블록블록 돼 있다 보니까 상가주택들이 가격이 거의 뭐 50억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근 아파트가 잠실 주요 아파트들이 막 40억대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1+1을 받으면 상가로 파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럼요. 이런 당장에. 생각하시면
하시는 네. 분들은 동의를 하실 것 같고 네. 일부에서는 또 아파트를 지으려면 멸실하잖아요. 멸실하면 한 아파트 짓기까지 한 4-5년 걸리잖아요. 최소요. 그동안 월세가 내가 한 5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또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입장에 여기도 혼재할 수밖에 없을 네, 것 워낙 같아요. 그런 이런저런 부침을 다 겪고 예. 저층에서 초고층의 컴팩트한 이 도시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네. 사실상 동등한 입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잠실 주공 5단지도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아파트죠.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을 최초에는 35층 얘기했다 50층 얘기했다 지금은 70층을 얘기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가는 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이 지역에 또 새롭게 매입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초창기에 추진 안 했을 때는 기대감은 없잖아요. 그냥 거주 용도로 들어오시는데 지금은 앞으로의 이게 아파트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다 네. 보니까 망설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시세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어요. 네. 작년에 제가 이 삼전동 한번 둘러봤었는데 그때는 한 투자 금액이 적게는 한 2억대 초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부터 한 1억 정도는 더 훌쩍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억대 한 초중반에서 4억대까지도 이제 투자 금액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재개발이 좀 빨리 진행되는 그 외곽 지역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상급지를 선호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당연하죠. 이미 알았잖아요. 똘똘한 한 채의 그 아파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미 다 직접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뉴스나 뭐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무래도 상급지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된다는 게 확신이 되기만 하면 당연히 강남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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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송파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가 네. 송파의 자랑거리인데 석촌호수 혹시 벚꽃 필 때 한번 와보셨어요? 가봤어요. 죽여줍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향기가 아주 향기도 흐드러지고 꽃이 눈처럼 꽃눈. 내린다. 아, 이거 네. 향기도 흐드러지는 거야? 향기가 네. 막 흐드러져요. 정말 좋은데요. 네. 이 석촌호수가 모르시는 분들은 인공섬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석촌호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상 한강이 또 이게 예전에는 부리도, 잠실도, 신천도 해갖고 섬이었잖아요. 중간에. 네. 한강 수면 매립하면서 석촌호수를 만들었는데 네. 이 석촌호수가 아직도 지금 한강에서 관으로 연결돼서 수질도 개선이 되고요. 수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수가 저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이 좀 많이 들겠네. 그거 유지 비용 관리하려면. 들어가죠. 네, 저렇게 자연의 호수를 만들 네, 수 네. 있는 거는 유지 비용, 인공도 들어가는데 유지 네. 비용 당연히 많이 들어가면서 잘 살려야 되는 호수기도 하고요. 동호수와 서호수로 나뉘잖아요. 네. 이 동호수 쪽에 또 벚꽃이 조금 더 둘레길을 걷기가 또 아름답더라고요. 네. 한바탕 이렇게 쫙 돌고 그리고 나서 새마을시장으로 쫙 들어와서 맛있는 거를 냠냠냠냠냠 먹고 코스가 갑자기- 아주 끝내줘요. 그래, 갑자기 배고프다. 아니 근데 지금 배고픈 건 조금 이따 해결하시고 새마을시장, 대마을시장 말씀하시니까 네. 잠실 본동이 여기도 또 이제 모아타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새마을시장 한번 가보시면 상권이 너무 발달돼 완전 있어요. 좋죠. 예전에는 더 끝내줬어요. 네. 지금 조금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제 약간 다운된 건데 네. 예전 같으면 거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못 다닐 정도로 인산 이래를 인파가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맛집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새마을시장 인근은 아무래도 재개발 추진하기에는 조금 상권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서 여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당장 뭔가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재개발이 좀 추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모아타운이 됐든 신통이 됐든 그리고 민간 주도 사업이 됐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됐든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었고 공적으로 구청에 어떻게 지금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제갈량TV가 또 있잖아요. 네. 아,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해야 돼. 아직 남았어. 중간중간 넣어야 돼. 그렇구나. 그럼. 구독, 좋아요도 중간중간 넣을까? 그럼요. 중요한 내가 얘기잖아요. 주시고. 아니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예. 네. 중간중간 광고 들어가는 거 똑같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그러면 해보자. 아직 안 끝났지만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너무 징그럽다. 오글거린다. 아이고. 네, 저희가 지금 잠실 본동 말씀드렸고 삼전동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석촌동
석천동이 있습니다. 네. 석천동이 잠실이 삼성과 대치동하고 아주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주요 업무 지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석천동을 많이 주거지로 선호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빌라촌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도 좋고 이제 잠실 주변에 주요 일자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 석천동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석천동도 우리가 얘기했던 삼전동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다가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전환해서 지금 맞아요.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노후도가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이 낮고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빌라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재개발 그럴 것 진행하는데 같아요.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기존 조합원들이 1,600세대 정도 되는데 향후에 3,200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업성 거의 따블이면 네. 일반 분양 많이 나오면 그렇죠. 사업성이 좀 괜찮죠. 좋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잠실은 강남역에 의해서 지하철역 하루 승하차 인원이 17만 명을 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강남역도 그렇고 잠실역, 신림역 네. 뭐 이런 것들이 하루 승하차 인원이 17만 명을 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교통이 발달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백제시대부터 이미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유적지가 살아있고 맞습니다. 그런 곳이고 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있고,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이쪽에 잠실 훌륭한 친구를 둔 그 옆에 삼전동, 그다음에 동파동, 잠실 본동, 잠실동, 네, 네. 석촌동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 2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잠실에 있는데 이 잠실과 송파 권역에 지금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이곳도 한 2만여 세대가 되잖아요. 네. 이곳이 다 초고층 아파트가 한번 지어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몇만 가구예요. 5만 가구 정도. 5만 가구 이상이죠. 네. 이제 네. 추가로 더 이상이 늘어날 나오죠. 거니까. 그래서 잠실이 앞으로 국제 교류 복합 지역과 함께 7만 가구, 8만 가구 이상 이렇게 다 지어지고 나면 서울에서도 아마 롯데타워를 비롯해서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집값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강남 서초 저 송파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제갈량님이 너무 마음이 급하신데 표정 관리를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제갈량님이 우리 애청자님이 오늘 예약을 안 하시고 오셨는데 일단은 저희 촬영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사무실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제갈량님이 지금 막 속이 타요. 지금 빨리 잠을 안 가셔야 돼서. 네. 네. 애청자님들 예약을 꼭 해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네. 하고 빨리 사무실로 네. 좀 복귀를 하시자고요. 그렇죠. 네. 벌써 오신 애청자님이니까 저희가 또 친절히 상담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되니까. 네. 부동산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갈량TV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이제 인터넷 자, 저희는 방송인데요. 협찬을 받았어요. 드셔보세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방구도 잘 나오고 방구가 잘 나와. 그래가지고 장에 좋아요.